이 종목은 또 무슨 일입니까? 지금 현대위아 한번 주가 보시죠. 10%나 오릅니다. 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 약간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확실히 올 한 해 내내 이쪽을 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현대위아가 장 초반에는 이렇게 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한 30분 정도 웅크리고 있다가 현대차도 한 1.5% 정도 오르고요. 기아차가 한 3% 넘게 오르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현대차 그룹주에서 포착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앞서 보여줬던 뭐 자율주행이나 미라체까지 확대되는 모습으로 오늘장 전개될지 여부 9시 후반 구간대 또 눈에 띄는 변화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제가 이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시작입니다. 변함없는 시장 어떤 의미죠? 고민 끝에 나온 한마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진짜 별로 어찌 보면 뭐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제가 항상 좀 뭔가를 좀 시장에 좀 맞게 뭔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정말 고민을 해도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시장이 뭐 변한 특징적인 건 없었고, 뭐 바이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 뭐 이 바이든 취임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벌써 한 2주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뭐 또 바이든이 이제 취임식을 했고 바이든 뭐 개막과 관련된 이야기도 뭐 엄청나게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이 흐름에서 뭐 살짝 조금 변화라고 보면, 국내 시장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의 변화, 특히 이제 뉴욕 증시의 변화라고 조금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기존의 나스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 그러니까 약간 왕의 귀환 같은 느낌이죠. 네, 빵 기업들이 급등을 했죠. 특히 넷플릭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17%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바이든 관련 이제 취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었던 게,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 절대 전략을 통해서도 뭐 이 바이든 관련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볼 건 뭐 옐런 이 재무장관 청문회다.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지난밤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옐런 이 재무장관의 청문회 내용을 보면, 뭐 제가 이제 어제 이 단어를 쓰긴 했는데요. 그냥 플렉스를 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진짜 돈 왕창 풀어버리겠다라는 거를 좀 이제 확실하게 내비쳐줬습니다. 이 요즘 용어긴 하던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 시장 내가 돈으로 혼내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뭐 그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금리가 낮을 때 정책을 많이 써야지, 뭐 금리 올라가고 나서 정책을 쓰려면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 지금 이제 금리 낮을 때 2% 미만일 때 아주 공격적으로 이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물가 이야기를 하니까 물가가 지금 중요하냐? 아직 고용이 지금 뭐 다 박살났는데 이게 물가가 뭐가 중요하냐? 일단 고용부터 살리고 그때 물가 생각해도 다르지 않다라고 또 강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논조가 원래 이제 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인데, 조금 더 약간 강성 비둘기파가 된 것 같아요. 단어나 워딩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을 해서 그런가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강해진 이 어투로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1조 9천억 달러가 끝이 아니라는 걸 느껴집니다. 한 1조 정도는 더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걸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또 옐런 이 재무장관은 법인세 인상 지금 안 한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거 종식되고 나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코로나 끝나고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나스닥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상의 기한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바이든 시대에 우리가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저는 근데 바이든 시대는 거기에 어찌 보면 좀 이제 뒤후강은 바이든보다는 저는 옐런 재무장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 관련 부분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차트가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오늘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고요. 물론 유로화는
이제 달러 대비에는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유로존은 지금 다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WD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유로한 약세가 나왔지만 유로화를 제외한 나머지 특히 신흥국 통화들은 달러 대비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위안화도 뭐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호주 달러 역시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부분이고요. 빅스 지수 역시도 지금 좀 위험한 구간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안정권으로 또 내려왔다라는 점. 시장은 확실하게 위험자산 선호도가 여전히 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장의 강세 이 추세는 변함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임기 초에 산적한 숙제들을 빠르게 풀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당초에 내비쳤었고, 안 그래도 이 취임식 당일날 여러 가지 또 행정서명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는 일단은 당일에는 이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 이 허니문 랠리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뭐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 좀 이전의 대선과 좀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이야기부터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 허니문이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동거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결혼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에 이미 많이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이미 허니문 결혼은 했지만 이거 약간 신혼 느낌이 안 나지 않습니까? 워낙 이슈가 이미 앞서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허니문 랠리를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스타트를 이미 벌써 걸었습니다. 이미 벌써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사실상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한 4월 달까지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월 FMC 회의까지도 저는 괜찮을 거라 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5월 달 정도에 한번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하겠죠. 그때 한번 저는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오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건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허니문 랠리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달리고 있었다. 이미 달리고 있었고 이 부분은 결국엔 유동성이 받쳐주는 부분이고 유동성과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시기를 한 4월 달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좀 편안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신한 표현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미소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밖에 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섹터라든지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 있으시면 함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늘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뉴스 이쪽 관련해서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을 지나치게 단기 테마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신재생이라는 테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이라는 거는 글로벌적인 대세 흐름이에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유럽이 좀 주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보지 마시고요.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 때문에 빠지는 쪽이 있는데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네스트 솔라라든지 진코 같은 경우도 계속 올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단기 테마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재생 쪽 가지고 고민에 빠지신 분들께는 또 팁이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절대전략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함께했고요. 시장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다.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여기에다가 만약에 변곡점이 온다면은 4월쯤이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